그래, 전기톱 그것만 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전기톱 훈련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숲가꾸기 저것도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 수료하고 실제로 실습 좀 하고 해서 솜씨를 한번 딱 보이면 하루에 15,000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목수하면 또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실업의 기회가 일반 국민들에겐 자기 기술 배우는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국가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실업될 때는 기술 배워주는 것을 예산을 확 풀어가지고 기술을 배우게 해주고, 그렇게 만일 해준다고 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좀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또 실업되면 차제 자빠진 김에 쉬가지 이렇게. 아니면 실업된 김에 한 등급 업그레이드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고, 연금이 착실하게 들어가면 국민들이 대강 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후생활비의 50% 정도를 연금으로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따로 저금하든지 자식한테 난주 얻어먹을 복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고, 현재는 50% 정도를 설계해 놓고 있는데 이게 부담이 너무 많아서 40%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40%만 나와도 밥은 굶지 않거든요. 품위있게 여유있게 살진 못하지만 밥 굶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들을 쭉 개발해가지고 60대도 70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도 우리 마을에 숲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요. 근데 그냥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와서 자연 생태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번 숲을 가꿔 보려고 합니다. 자연 생태 학습을 할 수 있게 숲을 가꾸면 거기에 숲을 가르쳐주는 어른이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교육을 받아서 한 반년 정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시험까지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받으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숲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숲, 네, 벌레, 새, 꽃 얘기를 해주고. 네. 그렇죠? 네, 아주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네 보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세요? 지금 저는 복지관에 어르신들 체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복지관의 어르신들 체조 가르치신대요. 네. 이제 나중에 그 체조 가르치는 것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어른들이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기량을 높여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가벼운 일들은 같은 노인이라도 더 힘 빠져있는, 말하자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조금 튼튼한 노인들이 좀 돌봐주기도 하고. 예, 노노 케어입니다. 예? 노노 케어. 예, 노노 케어를 합니다. 네, 네, 네. 예, 노노 케어도 하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조금 혈압이 들어올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문제가 있고, 그 말씀드렸죠. 네. 사람 기분 나쁘게 사람을 지배하는 문제가 있고, 요 두 개 사이에 내가 한마디 더 집어넣으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접대비 50만원 넘는 건 전부 명세 내라 했더니 그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경제 다 망한다. 그리고 특히 사롱에서 제일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롱에서 돈을 벌 때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사롱에 돈을 안 쓰고 쓰는 돈이 줄어들고, 기업에서 쓰는 접대비의 내용이 사롱에서 이 일반 대중 음식점으로 이동하고 골프장으로도 좀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골프장은 눈치가 잘 펴서 좀 덜 이동했고, 그 다음 어디로 이동을 많이 했냐면
문화상품권 있죠. 문화접대비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냐면 술집에서 웨이터하고 술 접대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떨어지고, 저쪽에 무대 뒤에서 조명하고 무슨 뭐 무대 장치하고 연기하고 연기 뒷바라지하고 이런 그 예술 무대 뒤에서 그 사람들도 비정규직이고 막노동이거든요. 그 뭐 좀 배워가지고 기술자 돼 보려고 아주 저임금에 일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형편이 조금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극 하나 만들었는데 50일 공연하다가 100일 공연하면 형편이 좋아지는 거지요. 어떤 산업에서 돈을 버냐에 따라서 그 사회 국민들의 행복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돌보려고 하면 그건 아주 행복한 국민이라 이제 그런 국가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좀 더 우리 좀 멀었습니다. 좀 더 가야 가능한 일인데, 제가 얘기한 소위 인격의 매매나 인간에 대한 억압과 지배가 결부된 경제가 있습니다. 결합된 경제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그거 했었지, 그죠? 그것도 산업인데 왜 경제를 죽이려고 하냐고. 제가 심지어는 우리 정부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 높은 사람들까지도 나한테 와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경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주도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다는 통계도 있지만 경제의 과정이, 생산과 분배의 과정이 인신매매라서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인간 사회에서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적절한 정치냐에 대해서는 그건 논쟁을 해도 좋다 이거죠. 논쟁을 하지만 경제 나빠지니까 단속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 두 개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매매 단속법에 대해서 인간 사회에서 그걸 진짜 규제할 수 있느냐,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은 하나의 논쟁이고, 하나는 경제가 나빠지는데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냐, 이 논쟁인데, 제 얘기는 전자의 논쟁은 논쟁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후자의 논쟁은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사람의 인격을 매매해가지고 우리가 살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냐.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밥을 못 먹고 옛날에 남사당패들이 전국을 공연하고 다닐 때, 그때 성매매를 하거든요. 아마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배가 고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격차가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시장에서 투자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렇죠? 분배하고 어찌 돌아가는데, 이게 숫자가 딱 아구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한 만큼 분배하고, 분배된 것은 일부는 소비되고 일부는 저축되고 일부는 투자가 되죠. 소비 저축 이렇게 저축됐다가 저축이 다시 투자로 가니까요. 그래서 소비 저축 투자, 요게 생산하는 거하고 항상 같이 가는데, 요것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조금씩 커져가는 거. 이번 생산보다 다음 소비와 투자가 조금 더 커지고, 이번 소비와 투자보다 다음 생산이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 생산보다 소비 투자가 해마다 조금씩 커져 규모를 확대해가는 것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성장하는데, 이 소비가 어느 날 소비가 어느 날 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